양도소득세가 어려우니까 꼭 전문가들한테 양도소득세 계산도 해봐 달라 그러고 확인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증여의 절세 방법 저가 양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가 양도라는 건 시가보다 싸게 파는 건데, 시가라는 개념이 순수한 의미에서 시가도 있지만 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가격이나 기준시가 이런 것도 시가의 한 종류인데, 그런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팔면은 일단 절세가 되는 건 맞는 거죠. 시가 10억 원이고 기준시가가 7억 원인 건물이 있다. 그럼 기준시가에 팔면 3억 원은 절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공시지가가 6억 원이고 현재 팔리는 가격은 한 10억 원인 토지가 있다. 공시지가가 6억 원이니까 토지를 30%를 할인해서 1억 8천만 원을 줄여서 4억 2천만 원 이상에만 팔면 국세청에서는 매매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시가가 10억 원인데 4억 2천만 원에 팔아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증여세를 따로 안 낼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 절세가 확실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가 양도에서는 고려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여세 문제고 하나는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증여세 문제는 공시지가 기준시가를 포함해서 시가 거기에서 30% 이상 차이가 나게 팔면 차이 나는 부분은 증여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보면 특수관계자라는 게 결국은 부모, 자식, 배우자 이런 관계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때 매매를 하면 30%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럴 때는 차이 나는 액수에서 30%하고 3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빼고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뜻인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그겁니다.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한테 7억 원에 팔았다. 그럼 차액이 이제 5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12억 원의 30%는 3억 6천만 원인데 5억하고 차이가 1억 4천만 원인데, 거기에 이제 보면 30%하고 3억 중에서 작은 금액을 뺀다. 3억 6천하고 3억은 3억이 작잖아요. 5억에서 3억을 빼면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를 하면 부동산을 팔 때 3억이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팔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가 되는데, 특수관계자 사이의 매매고 매매가가 시가하고 5%, 그 다음에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그때는 매매가격을 무시하고 시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겠다. 지금 여러 가지가 이게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을 7억에 자녀한테 팔았다 그러면은 증여세는 안 내잖아요. 근데 부모가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원래 취득할 때 4억 원에 취득을 했다고 한번 예상을 해보면 4억 원에 취득한 거를 자녀한테 7억에 팔았잖아요. 실제 시가는 10억인 부동산이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고 5% 이상 차이 나고 뭐 이런 요건에 맞으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7억에서 4억을 빼는 게 아니라 10억에서 4억을 빼겠다는 겁니다. 6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6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여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지나친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건 막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렵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1가구 1주택이냐 아니면 다주택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언제 취득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회원권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50%가 양도소득세인데,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어려우니까 꼭 전문가들한테 양도소득세 계산도 해봐 달라 그러고 확인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가 양도를 1년에 2번 하시면 합쳐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저가 양도를 하시려면 1년이 지난 뒤에 양도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가 양도를 할 때 이제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특수관계자 사이의 매매다. 그럼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일단 추정을 합니다. 증여가 아니라고 하려면 소명을 해야 되는데, 자녀가 싸게 샀더라도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 자금 출처를 입증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부모한테 입금을 해야 됩니다. 통장이나 이런 상으로 실질적으로 입금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입금하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 그게 부모님 계좌에 있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그걸 사용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입금하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돈이 빠졌는데 그 돈 어디다 썼냐? 입증을 못해.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자녀한테 돌려줬다,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부모한테 실질적으로 입금을 해야 되고, 입금한 돈이 상당 기간 동안 통장에 있든가 부모님이 사용을 했어야 특수관계자 사이의 매매로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 이거를 자녀가 양수했다, 이럴 경우에는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넘겼으니까 부모가 증여를 받은 셈이 되잖아요. 그때는 부모가 증여세를 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자녀의 부동산을 부모가 비싼 값에 사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30%하고 3억이 적용이 되는데, 그거보다 넘는 액수로 부모가 샀다 그러면은 30%나 3억이 넘는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부모하고 자녀처럼 그런 관계에서 저가 양도를 하거나 고가 양수를 하거나 그럴 때 3억 원하고 30%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토지하고 건물을 분리해서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